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환경정책자문위원회 문종근 위원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영등포구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영등포 환경정책을 갖다가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언을 해드리고 정책을 갖다 제안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영등포구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셨잖아요. 네. 지켜보시면서 우리 영등포구 지역에 어떤 환경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영등포구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쓰레기라든가 또는 하천의 오물 투기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또 구청장이야 또 각 동사무소에서 많은 직원들이 애쓰신 덕분에 상당히 효과가 좋아지고 또 많은 일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민들이 아직도 물론 이제 중국 교포들도 있고 조선족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그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담배꽁초 그냥 던지고 하는 거,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갖다가 골목에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런 데다가 몰래 버리고 가갖고 여기 이제 당산동이라든가 영등포 관내 여러 군데 18개 동을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주민들이 내 집에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집어넣어서 그대로 분리수거 하는데 그 안에다 쓰레기 청소부들이 갖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침에 나오면서 몰래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의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몰래 버리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여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관리에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또 정말 민원에 어느 지역에 맨홀에 악취가 심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원인은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치수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악취가 제일 심한 데로 저희가 점검 나가서 와서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는 각종 오물 하다못해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온 것까지 이게 그 안에 꽉 차 있어 갖고 이 로봇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그 안에 정체가 돼 갖고 여름에 뜨거운 기온 때문에 악취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가로수 밑이라든가 아니면은 빗물바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강남구에서 도로에 물이 넘쳤을 때 물이 빠지지를 못해 갖고 역류온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옆편에 빗물바지가 우수가 장마가 졌을 때 물을 빠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담배꽁초로 이런 투기가 심하고 하다못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버리고 있는 것이 종종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유수관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러면 담배꽁초로 쓰레기 악취 때문에 독성 때문에 물고기가 또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아무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뭘 이렇게 버리고 있는 한 이게 100% 깨끗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국민들이 신경을 써서 내 집 앞, 내 동네, 내가 사는 지역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좀 검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네, 영등포구의 환경 문제들이 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뭐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양천이나 뭐 도림천 주변, 하천 환경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안양천은 저희가 그런데 30년 동안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해오면서 상당히 수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또 둔치에 여러 가지 영등포가 산이었기 때문에 영등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줘서 또 도시과에서는 또 이 꽃을 많이 심어주고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안양천을 변모했습니다. 다만 안양천 바닥에 그 흙 자체가 70년대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중금속이 이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바닥 준설을 해야만이 100% 완성될 수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하고도 몇 번을 그 문제를 갖고 쫓아다니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천 35.1km의 맨 하류이기 때문에 그 바닥 준설만 아마 해놓으면은 거의 7시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도림천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4대 경환천, 불광천, 도림천 이거를 전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이 작년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도림천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림천이 실질적으로 관악산에서 내려와서 서울대교역 앞으로 해서 관악구로 해서 동작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봉천동 신림동에서부터 신대방 상거리까지 포장마차 이런 것이 그 전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누적돼 갖고 우리가 하류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직도 그 썩혀 있는 게 많아 갖고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림천을 호안을 장마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 호안석을 다 쌓았고 이 물고기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을 파왔을 때 이쪽에 이 땅을 파니까 악취가 상당히 심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누구적된 바닥에 흙이 뒤집어지니까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났죠. 그래서 도림천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림천의 하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림 삼동에 있는 유수지에서 유수지 이 문에서 물을 홍수가 졌을 때 담아뒀다가 홍수가 끝난다고 서서히 내보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빗물바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이게 다 유수지로 흘러 들어와 갖고 썩어요. 이게 썩어갖고 이것이 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하천이 여기가 지금 이쪽이 썩은 물이 됐습니다. 완전히 버글버글 지금 요건 지난주에 저희 가서 확인한 건데 썩고 있어요. 이게 장마절에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도 무척 애를 쓰고 나름대로 그러는데 막을 수는 없으니까는 다른 방법은 거기다가 잡석을 깔아서 이 고여있는 물이 흘러가게끔 만드는가 아니면은 이러한 걸 이게 EM 흑공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시민실천단에서 근 20년 동안 안양천에 이 EM 흑공을 계속 만들어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한번 던지면 2달 정도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흘러가질 않고 이거를 분기별로 계속 좀 이 도림천 그 유수지 앞에 여기다가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하고 투합을 시켜서 거기를 갖다가 정화시켜줘야만 이 물이 또 안양천에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변 공간을 만들려면은 외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악취 제거를 해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 주민들이 몰려서 거기서 저녁에 커피를 한잔 하든가 또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천 이 바닥 준설과 또 유수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정부와 또 지방 정부의 의견이 좀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그 하천이라든가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더구나 또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과거의 정부서부터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아직까지 정책을 많이 펴왔었는데 그것이 서울시 거쳐서 자치구 거쳐서 각 동사무소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호응을 지금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각 기업체에서 내뿜는 탄소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컨트롤 정도 타워가 안 돼 있어 갖고 제가 지금 문제가 좀 되고 국제적으로도 좀 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탄소 2050 탄소 제로 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탄소를 갖다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 근데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되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에너지 소비되고 거기서 발생된 가스, 에너지 소모 이런 것이 다 탄소가 나오거든요. 이 양모하고 우리가 강에서 발생하는 산소량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9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기업체에서도 줄이고 시민단체도 활동하고 시민들도 줄여서 쓰레기 이런 모든 걸 줄여서 이걸 낮추고 산에 나무 하천 관리를 잘해서 이걸 동등하게 만들자 제로제로를 만들자 이것이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또 공무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후 변화가 어디는 영하 50도 가든 모스크바가 영상 2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카나다 홍수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도 지금 강남에 홍수가 났고 지방에도 이렇게 국지적인 폭우라든가 이것이 다 기후 변화인데 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한 실천 사항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교육을 저희가 그전에는 한 15년을 구청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주부들한테도.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했을 때 15%까지 줄인 그런 기록까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책 기반자가 바뀌면서 자꾸 이제 흐지부지돼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맑은 하천, 푸른 산, 그다음번에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이런 걸 갖다 전부 활성화를 시켜서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주민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당겨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 전기료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가정에서 좀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실천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죠. 근데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친구네 집에 방문했을 때도 TV하고 이 전기밥솥하고 사연대 뿌라가 꽂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루 5W가 그냥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대 우리가 하지 말자는 실천 사항에 외출할 때 뿌라기를 다 뽑죠. 사용 안 할 때. 그럼 집안에 가전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드라이라든가 물론 냉장고는 꼬박 써야 되니까 하겠지만 냉장고 나가는 이 잔류 전용기가 이런 다른 것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밥솥이 전기 소모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번에 에어컨입니다. 그러면은 에어컨도 안 나갈 땐 뿌락을 다 뽑아놔야 되거든요. 이런 뿌락을 뽑는 운동. 그 다음번에 BMW란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BMW. 자동차 회사 이름이 아니고 B, 버스 사용, 버스. M, 메트로, 지하철. 그 다음번에 W, 워킹. 시민들이 BMW 운동을 하자. 이게 사실은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아나바다. 다 같이 아껴 쓰고 나눠주고 나같이 쓰고 이 운동.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야만 되고 가장 현실적인 거는 태양광 설치. 각 가정마다 태양광을 지금 개인 단독주택 같은 데 옥상에다 많이 설치를 하고 근데 아파트에는 창틀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가족용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하루 한 달에 300kW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약 7,000원에서 10,000원이 절감됩니다. 태양광을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서 4개월간 설치를 해갖고 이걸 효과를 봤어요. 그 데이터까지 다 줬는데 지금 문제는 각 아파트마다 신규 아파트가 더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고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아파트 지금 설치한 데는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영등포구가 조금 미진한 면은 좀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지원을 해줍니다. 네. 태양광을. 자기 돈 5만 원 내면 그 태양광 기기 값하고 해서 한 70만 원 정도 서울시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해야만이 아마 각 가정에
전기료가 사실 10,000원씩이라면 연간 12만 원이죠. 그럼 장바구니 물가에서 주부들한테는 아마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환경의 중요성과 또 생활 실천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우리 주민들께서 아까 사진에다 보여드린 것처럼 내 집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웃, 내 그 사회, 우리 영등포구 18개 동을 전체로 아울러서 내가 하나만 안 버려도 우리 영등포가 깨끗해진다. 이런 사고방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구청 실무부서에서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현장을 돌면서 또 저희 시민단체 멤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안항천을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내 18개 동도 다 돌아보고 시에다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서 같이 마주치는, 그전에는 이렇게 마주치는 공무원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 어디를 한번 가봐라 해야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는 그런 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아쉬운 것이 탄소 중립이 되는 우리 영등포 구청도 구청장께서도 이걸 국가시책 호응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중요한 건 초, 중학교 주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2000년서부터 2015년까지 구청에서 버스 지원을 받아갖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래장 견학, 에너지 센터, 학생들, 주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견학도 시키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 집에서 엄마 내가 어디를 오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 일본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엄마 슬그머니 갖다 버려? 또 쓰레기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럼 밥 먹을 때 음식물 쓰레기 조금 적게 나오게 만듭시다. 이런 걸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또 주부들은 주부들이 직접 느끼고 또 할머니 요즘에 보면 할머니들 시니어 70대 할머니들이 오히려 이 쓰레기 발출 안 하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30, 40대가 조금 미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교육에 좀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은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소학교 또 주부들 그런 많은 예산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영등포가 미래, 우리가 영등포가 미래 도시 아닙니까? 행복 도시고 그렇다면 교육, 행복, 미래 도시를 본다면 교육에 좀 중점을 둬서 꼭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이거를 좀 지향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과 좀 환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환경정책자문위원회 문종근 위원장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와 또 환경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